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계사입니다. 예, 이 로집사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 이제 청취자들의 사연을 전문가들을 초빙하거나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 사연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저희 로집사 전문가 네트워크의 전문가로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로집사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전문가가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네, 세계적인 전문가 커뮤니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찍을 내용은요, 지금 뭐 광복절 지나서 이제 휴가 시즌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중국에 지금 컨츄리 가든, 그래서 비구이유안이라는 그런 큰 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가 뭐 300억을 막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과연 우리나라의 건설사와는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건설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뭐 연쇄 도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희생 파산이 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 부동산 부실은 어느 정도이죠? 지금 이 비구이안이라는 이 회사가 부동산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거품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GDP의 사실 25%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지금 건설 비구이안의 경우에도 지금 건설 프로젝트가 한 3천여 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오, 역시 중국의 스케일이 크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비단 중국, 미국, 유럽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 결국 부동산을 살 수밖에, 현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 현물을 뭐 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뭐 금 그 정도인데, 그 문제가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는 와중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뭐 기사 등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일 리트머스지처럼 볼 수 있는 지표가 사실 채권의 회사채의 이제 평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비구이안 채권이 채권을 살 때 이제 평가하는 그 비율이 예전에는 한 80%, 90% 금액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은 한 8, 90원에 팔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100원짜리 채권이 8원, 9원에 팔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불과 지난주.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지금 사실 중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런 지금 컨트리 가든 사태를 얘기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타임밤,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중국이 어마어마한, 사실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이제 도미노로 우리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은 형태로 금융위기가 올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 부동산이 마찬가지로 뭐 사람들이 뭐 통화량이 많이 풀림으로써 연끌해가지고 부동산을 엄청 많이 샀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사실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반등 다시 시작한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부 지역에 지금 워낙 또 공급되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그런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이 좀 회복됐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는 보이겠지만 큰 방향 자체가 바뀌기는 사실상 지금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투자 수익률을 기본으로 해봤을 때 지금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가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뭐 투자한 사람들 개별적인 그 매물에 대해서는 뭐 각자 뭐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텐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저희 뷰는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분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사가 사실은 주택 시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짓죠. 맞습니다. 잘 팔리니까. 네. 근데 제가 아는 뭐 중소, 뭐 중견 건설업체가 이번 올해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0건입니다. 0건. 맞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해지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이 계속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부채를 다 갚지 못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제 회생 파산까지 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 경우에 이제 대표이사들도 연대보증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행 프로젝트의 경우 결국에는 땅값의 아주 일부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은 땅값도 대출받고, 땅값만 대출받아서 될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뭐 레버리지가 엄청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그 땅에 대한 뭐 담보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그 보증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대보증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행사만 이러냐라고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행 프로젝트를 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공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공사는 내가 끝까지 다 지어줄게 라고 하는 책임 준공을 완전 기본이고, 책임 준공부터 해서 분양까지 해줄게, 뭐 분양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그 물건 가져갈게, 분양불 도급, 뭐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021년 사실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시행사들도 너무너무 이제 호황기고, 그때 뭐 건설사들도 뭐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시행사 순위를 또 한번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면 2022년 기준에 이제 DS 네트워크스가 총 매출액 1조 4,800억, 예. MDM이 1조 3,400억, 신영자산관리가 1조 1,575억, 그 다음에 SKDND 이런 데가 쭉 이제 뭐 7천억부터 시작해서 3천억까지 됐고요.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MDM이 독보적이네요. 3,064억,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00억 정도 냈는데, 과연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들어서 이 지금 수익 낸 것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설명해주신 그런 회사들은 시행사고, 이런 회사들은 잘 못 들어봤는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웬만큼 아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시행을 하고 있고, 건설사는 대부분 다 메이저 회사들이 하는 거죠. 뭐 그렇죠. GS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데서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S건설이 오죽하면 네. 철근을 빼먹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만큼 그런 너무 거는- 어렵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렇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지속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인건비,
나가고 뭐 네. 고정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예전에 벌어놓던 걸 까먹는데 언제까지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이제 영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금리 이제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시기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뭐 고려해 볼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지금 항상 뭐 얘기하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뭐 경영적으로 어떻게 회사 내부에서 뭐 비용을 줄이고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내부의 일이고요. 회사 밖으로 봐서 전체적 큰 틀에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있는 게 법인 회생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주채권자인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서 자율협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율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정도 뭐 이자를 좀 뭐 수년시켜 준다든가 좀 네. 금리를 깎아 준다든가 뭐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회생 신청을 해야만 전체적인 사업장별로 그 회생 그런 채권자들의 채권을 뭐 안타깝지만 탕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채무자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되게 안 좋은 시기에 건설업 면허와 그 건설사를 인수하고 싶은 인수 희망자 네. 혹은 이제 자기가 모르게 이제 하도급도 하고 그렇죠. 있는 채권자 중에 저 회사에 돈 받아야 되는지 계속 지켜만 보고 있기에 너무 불안한.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사가 4월 기준으로 해서 132곳이 폐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왜 폐업하기 전에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회생의 타이밍을 너무 놓쳐서 회생하기가 어렵고 이제 폐업하는 게 파산하는 게 더 나은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파산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맡겨두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미리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다 돌려놓고 예. 그냥 폐업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폐업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미리 알고 솔직히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건설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해당 거래 당사자인 건설사나 시행사의 신용도 그리고 자기의 채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폐업해도 사실 그럼 진짜 휴지고 조각이 되는 거죠, 채권이. 채권 회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폐업을 하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본인의 채권을 확정받아서 강제 집행하기엔 너무 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2곳에 달하는 종합건설사가 4월 기준으로 전부 폐업했는데 이 건설과 거래한 당사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방법을 몰라서 사실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뭐 많을 거라고 보고 뭐 저희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좀 주변에다가도 추천을 해주시면 야 그때 돈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회생센터에서는 이제 건설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세미나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한 건설사나 아니면 상장한 회사들이 지금 감사회견 비적정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다시 맡겨서 다시 적정을 그냥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지금쯤이면 아마 그게 너무나 어렵고 뭐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공신력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로집사 법인회생센터에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